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자의 이곳을 터치하면 100% 성공합니다. 99%의 남자들은 잘 모르는 여자의 이곳,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녀의 몸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예민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민한 부위들을 알고 있어야 내 파트너를 만족시키고 내 파트너에게 멋지고 능력 있는 한 명의 남자로 인정받을 수 있죠. 반사법 반사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지만 반사학이란 인체의 특정 부위는 외부의 자극에 특히 예민하고 그 부위를 자극한다면 다른 부위들도 예민해지는 연쇄 작용을 일으키죠. 이것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마사지나 지압술이 있습니다. 치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부위를 자극하여 쾌감과 흥분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예민한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흥분도를 끌어올리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부위들도 반사학적으로 같이 예민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자극시켜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부산이대 명예교수이자 성칼럼니스트인 김원희 교수가 추천하는 100% 성공하는 신체 부위 10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은 반사학에서 매우 인기 있는 부위입니다. 발가락과 생식기 사이에 신경학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죠. 그 중에서도 엄지발가락이 가장 민감하며 일부 여성들은 엄지발가락만 잘 마사지해줘도 절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엄지발가락을 자극하며 마사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부드럽게 발 마사지를 하며 지압하듯이 살짝씩 힘을 줘서 압박해도 되고 양옆에 손가락을 끼고 손가락 사이로 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걸을 때 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곳의 피로가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피로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발 뒤꿈치도 자극을 느끼는 부위라고 하니 발가락과 뒤꿈치를 같이 마사지해 주면 내 파트너의 피로가 풀리며 더 만족하고 좋아합니다. 두 번째, 귀에 바람을 부는 장난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귀에 누군가 감자기 바람을 훅 불면 몸이 바르듯 떨리면서 간지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귀는 예민한 산체 부위 중 하나인데요. 모두가 알고 있는 예민한 부위 중 하나이지만 전이 과정에서 이곳을 건너뛰거나 아예 손을 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는 옷 밖에 있기 때문에 옷을 벗기 전 시작하는 단계에서 터치하기에 적절한 산체 부위입니다. 귀에는 감각 수용체가 많이 있고 모든 신경이 끝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신경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귀를 지극하면 절정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절정을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귀를 통해 자극을 주려고 하다가 침을 잔뜩 묻히면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니 부드럽게 살짝씩 귀를 터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자는 청각적인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귀에 부드럽게 입 맞추다가 사랑한다는 말에 작게 속삭이면 여자는 짜릿한 느낌을 받으면서 몸이 후끈 달아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 천골 부위. 천골은 척추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엉덩이, 바로 위 등 아래쪽에 삼각형 모양의 부위로 여기가 여성의 예민한 곳들과 연결되는 신경집합인 천골신경이 위치한 곳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곳에 전기 자극을 줬을 때 91%의 여성들이 절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전기 자극을 하시면 안 되고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보세요. 이때 오일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더 깊고 부드러운 사랑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배꼽. 배꼽도 반사학적으로 자극을 느끼기 쉬운 부위입니다. 그렇지만 배꼽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소위 단전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 더 효과 있다고 합니다. 배꼽보다 조금 아래에 손으로 눌렀을 때 소변이 마려운 듯한 느낌이 들면서 간지러워지는 부위가 바로 단전입니다. 다섯 번째, 입술. 입술은 얼굴에서 코와 함께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위로 다른 피부와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위도 귀와 마찬가지로 신경말단이 모여있는 부위인데 신경말단이 무려 손가락 끝보다 10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만지는 것보다 입술에 자극을 주는 것이 100배나 더 효과적인 것이죠. 입술은 조금만 만져도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입술을 자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입술에 직접적으로 키스하지 않고 입술 주변에 입을 맞춰도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 주변에 입을 맞추면서 여자의 기대감과 감각을 끌어올리고 그 뒤에 입술에 적극적으로 키스하기 시작하면 여자는 자극적인 느낌을 받고 절정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거나 만난 지 오래된 커플은 입맞춤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오랜만에 내 파트너와 입술을 맞추며 사랑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6번째 코. 뉴질랜드에는 홍기라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코를 맞대며 친밀감을 표현하는 인사법이죠. 이런 인사법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믿고 있을 때 허락할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코입니다. 코와 코를 만든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코는 산체의 끝부분 중 하나이며 입 다음으로 많은 말초신경이 있어서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부위입니다. 숨 쉬는 데만 필요한 줄 알았던 코. 오늘은 내 파트너와 코를 맞대고 서로를 신뢰한다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고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7번째 가슴.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자들의 가슴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구 주무르는 경우가 많죠? 일단 크기에 따라서 자극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성이 큰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작은 가슴보다 지방층이 두꺼워서 24% 정도 자극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슴의 아랫부분인 아랫가슴이나 그 주변 옆구리 쪽에서부터 자극을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작은 가슴의 경우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 크기가 작다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으니 오히려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 부드럽고 약하게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은 사슴 자극받으러도 오 선생님께 갈 수 있다고 하니 특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극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골반점. 골반 중앙의 다리가 신체와 만나는 지점을 고관 또는 서해라 부르며 순수 우리말로는 사해이라고 합니다. 샅샅이와 사타구니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이곳 또한 지압과 반사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지점을 자극하고 싶다면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위를 30초에서 1분 정도 세게 누르라고 권합니다. 특히 남자의 소중이와 여자의 예쁜이가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골반점에 자극을 주면 주변에 있는 부위들도 같이 자극을 느끼고 활발하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이 부위는 살이 많이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세게 눌러도 괜찮으니 상대방이 괜찮다면 꾹꾹 지압하듯이 누르면서 자극해보세요. 9번째 목. 목도 귀와 임술과 마찬가지로 옷을 벗지 않아도 노출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시작할 때 자극을 주면 좋은 부위죠. 옷을 벗을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산체 부위들입니다.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목선을 보여주거나 하는 행위가 모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데 사용되는 행동입니다. 목과 귀는 그만큼 성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극을 쉽게 받는 부위입니다. 특히 목 뒷부분에 살짝 입 맞추면 굉장히 로맨틱하면서도 설레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뒷부분만 아니라 앞부분에도 부드럽게 입 맞추며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짝 깨물어 보세요. 드라큘라와 관련된 영화에서 드라큘라가 여성의 목을 흠혈할 때 대다수의 여성이 그 장면에서 성적인 자극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밤엔 드라큘라처럼 내 파트너의 목에 부드럽게 입 맞추며 살짝 깨물어 보세요. 새로운 자극과 함께 금세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10번째 허벅지 안쪽. 허벅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속속 쓸듯이 만져보세요. 파트너는 금세 자극을 받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이때 기대감이 가장 커지며 얼른 본 게임을 시작하게 원하게 되죠. 허벅지 안쪽은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술자리에서 오늘 하룻밤을 원할 때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며 유혹하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소중이와 이쁜이가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의 자극을 상상하며 기대감이 금방 커지고 얼른 시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만들 수 있는 부위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애타게 만들 수도 있죠. 오늘은 자극하면 100% 성공하는 예민한 부위 10군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이곳들을 어루만지면서 마사지한다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산체적으로도 피로가 풀리며 혈액순환을 도와주니 기회가 된다면 이곳들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마사지해보세요.
내 파트너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서로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자고 싶어 미칠 것 같을 때 어떻게 신호를 보낼까요? 대놓고 말하면 자신이 쉬운 여자로 보이고 해퍼 보일까봐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신호를 보내는데요. 여자들은 관심 있는 남자와 자고 싶을 때 남자의 이곳을 만집니다. 여자가 보내는 잠자리 신호를 모르신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자의 터치는 아무 의미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전혀 무관심하거나 밉상이라면 절대로 터치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미워하는 상대에게는 손끝 하나 대기 싫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심리는 세심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싫은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터치하지 않아요. 반대로 말해서 작은 터치라도 해오는 여성에게는 어느 정도 당신에게 보내는 호감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디까지나 싫지 않다는 의미일 뿐, 아직은 그 터치 하나만으로 연애의 감정인지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터치는 그저 호감의 표시는 맞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를 터치했느냐에 따라 더 발전하고 싶은 상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터치는 어디를 만져야 호감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자들끼리는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고 작은 스킨십을 자주 하지만 남자들끼리는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악수를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여성이 남자에게 하는 스킨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상 속 여자의 작은 스킨십에 설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는 여자이거나 호감이 있던 여자가 갑작스럽게 터치를 해온다면 분명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터치가 평범한 친분의 의미인지 아닌지 판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터치 위치는 바로 어깨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어깨를 만질 때는 그저 단순한 친분의 의미일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이 만약 기운 없어 보인다면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은지 어깨를 치거나 그저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두들기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어깨 터치의 의미는 그저 격려와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끔 활기찬 여성과 이야기를 할 때도 웃으며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터치를 해오는 경우 더 친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우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애 감정은 없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직장 동료나 오랜 친구같이 친한 사이의 여성이 어깨를 쭉 물러줘도 이성으로서 좋아한다는 감정보단 그저 당신이 피곤해 보여서 힘내라는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쭉 물러주는 케이스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여성으로서는 부담 없이 터치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터치는 바로 손입니다. 손을 만지는 것은 높은 호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우연히 손이 스쳤을 때 찌릿한 감정이 느껴지는 경험은 모두가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가끔 데이트 중에 만져지는 손은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심리의 표현으로 당신을 이성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은 결코 우연히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이 크고 예쁘다, 손이 참 따뜻하다라고 만져오는 여성은 당신에게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죠. 따라서 여자가 먼저 남성의 손을 잡아온다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손을 꽉 잡는다면 터치를 통해 남성에 대한 높은 호감을 표현하려는 증거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손을 잡는 행위로 은근히 전하는 것이죠. 이성의 손을 만지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성이 손을 터치한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상대방이 용기 내서 다가온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주세요.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곳은 다리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다리를 만진다는 것은 연애적인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다리 중에서도 특히 허벅지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먼저 만지기 힘든 부위입니다. 여자가 다리를 만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나에게 호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벅지를 터치하는 의미는 당신이 마음에 들었다, 당신과 육체적 관계를 맺고 싶다, 또는 당신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과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어서 하는 터치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감정 이상으로 잠자리까지 원할 때 여자가 은밀하게 터치하는 곳은 허벅지라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평상시에 전혀 교류가 없던 여자가 하는 허벅지 터치는 여자가 흑심을 품고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터치는 팔 안쪽 터치입니다. 여성들이 팔 안에 하는 터치는 아주 높은 호감의 표시입니다. 여성은 신경이 쓰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팔을 만지고 싶어 합니다. 오빠 근육 진짜 대박이다. 너무 단단하다. 정말 돌 같아. 이러면서 만지작거리는 여성도 있죠. 남자의 입장에서 팔뚝은 우연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터치할 수 있는 쉬운 부위라 이것이 호감 표시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팔뚝을 터치한다는 것은 좋아하거나 관심 있어서 하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자의 팔뚝은 여성에게 인기 있는 근육의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남자의 팔뚝은 강한 남자를 의미하며 여성으로부터 의지하고 싶다 혹은 지켜줬으면 한다는 본능적인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가 갑자기 의도적으로 팔을 만지며 터치하는 행위는 당신에 대한 큰 호감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을 자주 터치해오는 여성이 있다면 여자가 보내는 신호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엉덩이입니다. 만약 여자가 당신의 엉덩이를 터치한다면 이건 정말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경우는 누가 봐도 100% 확실한 신호입니다. 정말 성적인 욕구를 넘어선 행동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것은 연애적인 감정을 넘어서 당신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문지른 후 엉덩이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많은데 여기서 엉덩이를 꽉 잡는다면 그 여성은 성적 표현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잠자리에 적극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꽉 잡은 후 사타구니까지 손을 뻗는 경우는 이미 완전히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패턴의 바디 터치를 하는 여자는 확실하게 하룻밤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터치를 경험하신다면 바로 화끈하게 리드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남자의 입을 터치하는 것인데요. 입에 하는 터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입에 하는 터치는 당신을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섣불리 만지기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연애 감정이 높다고 할 수 있죠.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부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입술에 붙은 음식을 떼어주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모습이 괜히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친밀도를 입술을 만지는 장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붙어있다고 말해주면 끝나는 것인데 말이죠. 쉬쉬라고 검지를 입에 대는 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에 대고 해도 되는데 상대방의 입에 터치를 한다면 높은 확률로 당신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터치는 볼에 하는 터치입니다. 볼 터치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아주 두근거리는 터치입니다. 하지만 연애 감정이 별로 없는 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여성이 연애 경험이 별로 없다면 연애가 무엇인지 그다지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볼을 터치해 친근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 뒤에서 툭툭 쳐서 돌아보았을 때 손가락으로 볼을 찌르는 장난 등 순전히 친근감의 표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은 등을 만지는 것입니다. 등 역시 친근의 의미로 하는 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친구 관계인 여성이 어깨나 등을 터치한다면 그저 부르기 위해서 하는 터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대의 호감 표현이라기보단 흥미와 격려의 부류입니다. 직장 동료나 친한 사이라면 힘내라며 등을 살짝 치기도 하죠. 오늘은 여자가 신체 접촉을 해온다면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거나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자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인 터치로 신호를 보내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자들의 간접적인 표현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여자가 보내오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캐치하실 수 있겠죠? 이제 오늘 뉴스레터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장병과 갑상선 문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심장병과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심장병과 갑상선 질환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심장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심장병 발생률은 1.5%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19년 대비 20% 이상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크게 늘어나고 있고 심혈관 질환은 여전히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갑상선 문제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이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 갑상선 조직이 이상하게 작동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10년간 갑상선 질환에 대한 병원 진료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의 경우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심장병과 갑상선 문제의 증가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에 의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심장병과 갑상선 문제가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심장과 갑상선 건강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중에 셀레늄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셀레늄 섭취량은 부족한 상태인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39%가 평균 필요량에 미달되게 섭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셀레늄 섭취량을 신경 쓰지 않고 하루 한 개만 먹어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브라질을 대표하는 견과류인 브라질너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브라질 너트가 심장병과 갑상선에 좋은 이유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멋진 영양소 함량 때문에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유명세가 높아졌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고단백, 고지방, 고섬유질 식품이고 셀레늄, 아미노산, 비타민이, 엽산, 칼슘,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직접 합성하지 못해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브라질 너트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고 특히 아르지닌과 세린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비타민이도 다른 견과류보다 많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 활성산소 제거와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브라질 너트가 실버 세대에 꼭 필요한 견과류가 되는 이유는 뼈 건강에도 좋다는 것인데요. 뼈에 좋은 칼슘, 인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체내에서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라질 너트 한 알에는 1일 권장 섭취량의 26%에 해당하는 마그네슘이 함유돼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 하면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있지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심장병과 갑상선 문제를 개선하는데 좋은 영양소인 셀레늄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각종 질병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브라질 너트 한 알에는 1일 섭취량의 170%에 해당하는 셀레늄이 함유돼 있습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는 직접 합성할 수 없고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이 영양소는 신체 내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주며 면역력을 강화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브라질 너트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으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셀레늄 함량이 매우 높아서 각종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도움이 됩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 중 하나로 갑상선 호르몬 생성 및 대사에 관여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이 충분한 양의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거나 분비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심한 경우에는 체내 대사가 느려지고 피로, 체중 증가, 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 너트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갑상선이 너무 많은 호르몬을 만들어내어 체내 대사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질환으로 불안, 심박수 증가, 체중 감소, 땀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너트 섭취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브라질너트는 갑상선 기능항진증보다는 기능 저하증인 분들이 섭취하기에 좋은 식품입니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 셀레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액 내 지질 수치를 개선해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심장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이 셀레늄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필요한 글루타치온 페르옥시다아제의 활성을 촉진시켜줘 심장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부 연구에서는 셀레늄 섭취와 심장병 발생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셀레늄 섭취가 적절할 경우 심장병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레늄 섭취가 많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브라질너트는 열량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 하루에 한 알에서 두 알 정도가 적절한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너트에는 셀레늄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과다하게 먹으면 셀레늄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 중독 증상으로는 두통, 구토, 설사, 미각 상실, 발작 등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꼭 하루 한 알에서 두 알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맛있는 중년의 사랑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뵐게요.